세하고 문제입니다. 2023년도 세하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X축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X축에 있는 점을 A, 0으로 잡아서 그냥 풀면 되죠.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그리고 루트 A 빼기 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A를 구하면 되겠죠. 1번은.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 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것 좀 계속 생각합시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죠. 거리가 같은 점의 자체죠. 자,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일단 구하는 건 어떨까요? 자, 중점이 어떻게 돼요? 2,2라는 게 보이나요? 자, 그리고 요놈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6 빼기 하면 8이 되고 여기 4가 되니까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x절편을 구하면 되겠죠. x축 위의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x절편을 구하면 x는 3이 되나요? 자, 그래서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겠죠. 너무 어렵게 풀었나? 자, 2번 봅시다. 2번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정도야 그냥 표준형 하면 되는 거죠. x-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자,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여기다가 9 더하기 1이 들어가니까 4가 되나요? 그래서 3, 마이너스 1. 그래서 반지름이 더하면 얼마가 되죠? 4가 되나요? 자, 4번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3번은 연립부등식이죠. 위에 거를 연립부등식을 풀면은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플러스 9, 4, 9, 36인가요? x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일단 마이너스 9하고 4 사이가 될 거고요. 아래식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3이고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3, 5, 15에서 되겠네요. 그래서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5 사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것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으니까 x는 일단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같고 4보다 작거나같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정수는 몇 개냐? 0, 1, 2, 3, 4 그래서 5개가 되겠네요. 다음 방정식이 원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원이 되려고 하면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커야지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x 빼기 2분의 5의 제곱이 될 거고 y 플러스 k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k 제곱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2k 제곱이고 이거 완전 제곱할 때 4분의 25가 필요했고 여기도 k 제곱이 필요했죠.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분의 25가 0보다 크니까 k 제곱이 4분의 25보다 작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2분의 5 사이인가요? 자, 최대값 자연수 k의 최대값은 2가 되나요? 자, 2번입니다. 2차 부등식이죠.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 우변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봅시다. 4 빼기 a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ax 자, 그리고 4 빼기 a 이게 0보다 크다. 자, 이게 2차 부등식인가요? 그냥 부등식이라 했죠. 그러니까 꼭 따질 때 2차항이 0이 되는 거를 한번 따져줍시다. 이거 가지고 걸려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2차항이 0이 되면 a가 4가 되는 경우죠. a가 4가 될 때는 4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나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4 빼기 a가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이 된다면 이게 양수가 되면서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요? 이게 x축이 되면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차의 개수는 이렇게 양수이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일단 4보다 작을 거고요. 판별식을 써봅시다. 1 빼기 a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4 빼기 a 4 빼기 a 자,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얼핏 보니까 얘가 앞에는 그냥 a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4배의 a 빼기 4의 제곱인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 2a 빼기 8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3a 빼기 9가 될 거고 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7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은데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주면 a 빼기 3이 될 거고 여기는 a 빼기 7이 될 거고 이게 0보다 크나요? 그럼 a는 3보다 작거나 a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4보다 작은 범위죠. 그러니까 얘는 날리고 a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정수 a의 최대값은 그래서 2가 될까요? 자, 6번을 보면 두 가지 정보가 있죠. 첫 번째 정보는 뭐냐?
무게중심이 G가 어디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그럼 G를 구해서 Y는 X, X좌표하고 Y좌표하고 같아.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AC가 BC다. 이런 얘기죠. AC가 BC라는 얘기는, C가 A, B의 수직이등분선상에 있다.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이 되면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고 그랬죠.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G를 한번 구해볼까요? G가 뭐냐?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9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Y좌표는 3분의 7 플러스 B가 되나요? 이게 Y는 X 위에 있으니까 X좌표, Y좌표가 같으면 B는 뭐 넘어가면 A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를 썼고, 두 번째. A, B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해볼까요? 자, 중점이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면 2분의 9가 되고 2분의 7이 되나요? 자, 그리고 A, B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자, 8 빼기 1이니까 7이 될 거고 3 빼기 4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7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7, X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좀 정리해 볼까요? 7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7, 9, 63에서 7을 빼면 얼마죠? 자, 54인가요? 아니, 58인가요? 58? 자, 56이네요. 56이죠. 그러면 2로 나누면 28인가요? 그래서 7x 빼기 28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7x 빼기 28인데 여기 위에 a, b가 있으니까 b는 7a 빼기 28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런데 b가 a 플러스 2였죠? 자, a 플러스 2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6a가 30이 되겠죠? 그럼 a는 5네요. a가 5면 b는 7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하는데 그러면 3a 빼기 2b가 되니까 15에서 14를 빼서 1이 되나요? 자, 답은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문제입니다. 원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근데 직선하고 교점이 두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접선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교점의 좌표의 합인데 일단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걸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려면 사실 원래는 원하고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이 교점 구하는 게 쉽지는 않죠.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접선을 또 구해요. 접선 구하는 것도 뭐 교점 알면 접선 구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접선 두 개나 구해야 돼요. 그 두 접선을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그럼 이거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내가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었어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알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 요 좌표 2분의 1, 2분의 1을 통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즉 다시 말하면 이 길이를 안다면 여기가 중심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 길이를 내가 구해낸다면 요 점의 좌표는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1대 1대 루트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L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기도 루트 2분의 L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2분의 1에서 빼기 루트 2분의 L이 될 거고 2분의 1에서 더하기 루트 2분의 L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이제 구조에서 이런 걸 봤죠. 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건데 이 교점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껐죠.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 구조를 보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요 길이는 반지 이름을 알고 요 길이만 알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하면 한번 원을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요. 어딘가 교점이 있어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껐어요. 교점 요 정도 잡아서 여기서 접선을 한번 꺼볼까? 이렇게 접선.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어야 되는데 꼬불꼬불하네요. 자, 이렇게 접선이 있고 여기에 중심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y는 x 플러스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안다면 여기 길이는 반지름 루트 2분의 1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루트 2분의 1. 그러면 요 길이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걸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었죠.
자, 중학교 때 이런 거 닮음의 성질에서 요거는 조금 자주 쓰이는 거니까 좀 기억합시다. 이렇게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 되는 이런 구조에서 직각이고 이런 구조에서 여기를 내가 A라고 요놈을 B라고 여기를 X라면 이 관계가 A제곱은 BX 이런 관계를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길이를 알아낸다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었죠. 사실 이게 A 값이고 요걸 여기서 보면 X가 되는 거죠. 요 X, 요 길이 X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X는 점직거리죠. 이 중심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은 뭐 x 빼기 y 플러스 2분의 1은 0이니까 거리를 구하면 루트 2분의 뭐 2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루트 2분의 1.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네요. 이렇게 x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제 다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a제곱이라는 것은 지금 a가 루트 2분의 1이었죠? 2분의 1이 되겠죠? 자, b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 x가 2루트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b가 이제 루트 2라고 구해졌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봅시다. 원래 우리가 구할 때 이 l이 지금 루트 2라고 구해진 거예요. l이 루트 2라는 게 구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1,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1이 그냥 빼주고 여기는 1이 더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쉬운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a, b가 있는데 사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나요? 그럼 여기 위에 a, b가 지나니까 a 더하기 b는 1이라고 해서 a 더하기 b 어차피 구할 거니까 1. 굳이 이렇게 점집거리 구할 필요 없이 쉽게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빨리 푸는 것도 괜찮겠네요. 3x 플러스 4y 빼기 10은 0. 이 직선과 평행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래요. 그러면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겠네요. 3x 플러스 4y. 자, 기울기 같으면은 xy 계수는 동일하고 상수항만 다르다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하면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면 이건 5일 거고요. 절대값 k가 이게 2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절대값 k가 이게 5니까 10이 될 거고 k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일단 3x 플러스 4y 빼기 10은 0의 k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면 이건 일치하니까 플러스 10만 되겠네요. 그러면 직선은 3x 플러스 4y 플러스 10은 0 이런 직선이 나왔는데 얘랑 y는 3x 플러스 5랑 만나는 교점을 구하래요.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되네요. 이거 여기다 대입할까요? 3x 플러스 4, 3, 12x 플러스 4, 5, 20 플러스 10은 0이니까 여기는 15x가 될 거고요. 30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1이 되나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2죠. b 빼기 2a는 얼마가 되나요? 3이 되나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는 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인데요. 뭐 미지수가 a, b가 있고 x에 대한 부등식인데 a, b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거에 쫄지 맙시다. 자, b 대신 아니면 a 대신 그러니까 한 문자로 a, b가 이렇게 a, b 관계가 나오니까 관계를 조금 줄입시다. 그래서 b 대신 a 플러스 20을 이 부등식에다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5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a. 자, b 대신 a 빼기 a 플러스 20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도 5x 빼기 6a b 대신 a 플러스 20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게 3k보다 작게 났다. 정리를 하면 5x 빼기 5a 빼기 20 이렇게 될까요? 자, 그리고 여기도 5x 빼기 5a 플러스 20. 자, 양변을 5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5로 나누는 게 편할까요? 그럼 나눠봅시다. a 빼기 5, 4, 20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x 빼기 a 플러스 5, 4, 20 그러면서 여기 5분의 3k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래프를 이 절대값이 있는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자, 경계선이 여기가 0이면 a 플러스 4일 거고 여기는 a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a라는 놈이 있다고 치면 이게 a가 있다고 치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간격은 8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뭐 이 값이 하나는 a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4가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a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a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여기는 빵이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죠? 자, 마이너스 8, 8이 되나요? 그래서 양쪽에 이 집어넣은 값이 둘 다 8이 되는 거죠. a-4도 4를 집어넣었을 때도 8인 거고 a 플러스 4를 집어넣어도 a 플러스 4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 플러스 4에서 a-4를 빼면은 0이 될 거고 여기도 a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하면 8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여기는 8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 사이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나요? 이렇게? 왼쪽도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될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구할 수도 있죠. 어떻게? 둘 다 양수니까 2x가 일단 될 거고요.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이렇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될 건데요. 자, 그런데 어딘가 5분의 3k가 이렇게 있어요. 5분의 3k가 있는데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3개래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간격이 8이잖아요? 그러면 경계선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9개의 정수가 있는 거죠. 9개. 9개. 그럼 여기 a 플러스 4가 되는데 하나가 더 있다고 치면 양쪽으로 동시에 들어가니까 11개. 그럼 13개가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13개가 있어. 9개가 있으니까 양쪽 쌍으로 두 쌍이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고 뭐 정수가 한 요쯤이 정수가 있고 하나가 더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a 플러스 5가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6. 자, 그러니까 5분의 3k가 a 플러스 6을 집어넣은 값 요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a 플러스 7을 집어넣은 값보다는 여기가 a 플러스 7이 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것보다는 작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잡은 뭐 5분의 3k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집어넣은 값, 요 값보다 크고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 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a 플러스 6을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 플러스 6 빼기 2a니까 얼마가 되죠? 2a가 사라지고 12가 되겠죠. a 플러스 7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 플러스 7 빼기 2a가 되니까 여기는 14가 되나요? 그러니까 5분의 3k가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1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양변에 2를 곱하면은 얼마가 되죠? 여기가 자, 정리를 해봅시다. 양변에 3분의 5를 곱해야 돼요. 3분의 5. 자, 그럼 12 곱하기 여기가 3분의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14 곱하기 3분의 5가 되겠죠. 3, 4, 12. 20보다 k가 크거나 같고 여기는 얼마가 되죠? 3분의 5, 1은 5, 5, 4, 20. 70이 되나요? 그러면 23.xx가 되나요? 그래서 k값이 되는 정수는 21, 20, 21, 22, 23까지 되겠네요. 몇 개인가요? 4개죠. 자,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4번이죠. 자, 다음 문제는요. 2차 방식인데 그냥 무작정식을 만들어서 fx를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하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2차 f1이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a가 양수일 거고 무작정식을 써서 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f-3이 0이에요. 그런데 f2분의 k 빼기 x는 0의 두근은 뭘까요? f5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fx의 두근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식의 두근을 내가 x1, x2라 했을 때 이 2분의 k 빼기 x1하고 마이너스 3하고 같아야 되고요. 2분의 k 빼기 x2가 5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x1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x1은 넘어가면 k 플러스 5, 6 이렇게 쓸 수 있나요? x2는 10이니까 k 빼기 1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똑같이 근이 이렇게 두 개가 구해졌잖아요. f 2분의 k 빼기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의 개수가 양수였고 이게 2차로 간다 하더라도 제곱하면 2차의 개수가 양수로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두 근 사이에 x의 값이 생길 건데 두 근이 x1하고 x2예요. 그쵸? 근데 그 x1이 얼마죠?
x1와 x2? 아, 근데 큰 거 작은 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x2가 여기 있고 x1이 여기 있어야 되죠. 왜? k 빼기 10이 더 작고 k 플러스 6이 더 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부등식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거 해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k 빼기 10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요? k제곱 빼기 4k 빼기 6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0인가요? 그래서 k는 1 또는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하나 k제곱 플러스 6하고 이 k 플러스 6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k제곱 빼기 k가 0이니까 k는 0 또는 1인가요?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k는 1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풀면 쉽게 풀 수 있겠죠. 11번 문제입니다.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데요. A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BC를 N 대 M으로 외분한 점이 같대요. 그러면 내분할 때는 X좌표, Y좌표가 있는데 X좌표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죠. 자, A가 AC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 M 플러스 N분의 MX3 플러스 NX1 이렇게 될까요? 자, 근데 이게 뭐랑 같아요? BC를 N 대 M으로 외분하는 거죠. BC를 N 대 M으로 외분하면 N 빼기 N분의 NX3 빼기 MX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기억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기억부터 풀면은, 직선 L이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과 P점, A, B하고 A점, B점, C점, 이게 다 일직선이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A분의 B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요게, 같아야 되는 거죠.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얘를 A에다가 뭐 양변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B는 X2 빼기 X1, 그리고 A는 A 곱하기 Y2 빼기 Y1. 이게 서로 같은데, 이게 같으면 식이 오묘하게 이게 같은 듯한데 좀 다르죠. 밖에 있죠. 얘가 이쪽으로 가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니은으로 한번 가볼까? 니은으로 가면 지금 P는 A, B를 M제곱 대 N제곱으로 내분한다? 그러면은 A좌표만 본다고 하면은 A좌표가 어떻게 된다? M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M제곱 X2 플러스 N제곱 X1 이렇게 되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잘해요. 어떻게 정리해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X3를 다른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서 다시 X3 대신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줘요. 이놈을 정리. 이걸 정리하면 이 식이 나오니 이걸 비교하면 되겠죠. 사실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식이 전개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X1이 있고요. 여기가 X3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M보다 N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A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쯤에 A가 있겠네요. M 대 N 이렇게. 자, 그리고 분명히 이제 X2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BC를 N 대 M으로 외분한다고 그랬으니까 BC, B가 X2죠. X3죠. 이게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N 대 M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그러니까 뭐 PX3, PX 뭐 이렇게 할까요? 뭐 A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더 작죠. 그럼 X2로부터의 거리가 X3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외부에 있으니까 X2의 위치는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X2의 위치를 잡고 나서 좀만 이거를 M 대 N을 이용해서 풀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M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NK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놈 대 요놈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X2로부터 이놈의 길이 대 요놈의 길이가 N 대 M인가요? 요걸 알파라고 하면 자, 알파 대 NK가 몇 대 몇이라고요? N 대 M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알파를 NM에 관해서 쓸 수 있겠네요. 알파는 N분의 N제곱 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 A라는 놈이 지금 보면 요놈 대 요놈이 B가 그러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가 어떻게 돼요? MK 대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알파가 M분의 N제곱 K가 됐죠? 양변의 K를 약분하고 M제곱을 곱하면 M제곱 대 N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가 원하는 니은이 나오나요? 그래서 니은은 맞았죠.
자, 디귿을 보면 x2가 x3보다 작으면 a는 x2보다 작다. x2가 x3보다 작으면 a는 이 뒤쪽에 있다. 그림상으로 맞는 것 같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얘랑 굳이 x1이 x3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나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거를? 어떻게 뒤집을 거냐? 어떻게? x1이 여기가 x3가 있고 x1이 오른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뒤집으려면 n보다 m이 더 작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m이 더 작으니까 a라는 점은 이쪽에 있겠죠. 그쵸? m 대 n 이렇게 될 거니까 n이 더 크니까. 자, 그리고 나서 x2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분명히 x2, x3의 외부에 a가 있어야 되니까 x2는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x2로부터의 거리가 n이고 x3로부터의 거리가 m이 되니까 x2로부터의 거리가 더 길죠. 더 멀죠. 그럼 여기가 x2가 돼야 되나요? 그래야지 m 대 n 이렇게 되나요?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x2는 x3보다 작은 쪽에 있죠. 그런데 a가 x2보다 작을까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풀기 싫게 생겼죠.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의 중근 알파와 중근이래요. 알파가. 그리고 베타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20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역 P를 정하는데 아래 부등식도 두 개가 있는데 살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풀기 되게 쉽게 생겼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요?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근이니까 이렇게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항등식이니까 계수를 비교하는 거죠. 계수를 비교했더니 2차항의 계수가 요게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리고 1차항의 계수는 빵이 되는 거고 상수항은 요게 아니니 이렇게 해갖고 계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0이 되는 게 이 두 번째 식이 보이죠? 두 번째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2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0이면 베타도 0이 되나요? 아니, 알파가 0이면 베타가 마이너스 3kp가 될 거고 베타가 마이너스 3kp가 되면 알파가 0이면 3k의 세제곱이 빵이 되니까 모순이 되죠. 두 실근을 갖는 다음에 모순이 되니까 이게 일단 알파가 0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죠? 알파가 0이 아니면 요게 성립해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2베타는 일단 무조건 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고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그러면은 2베타를 알파라 하면은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알파 대신 마이너스 2베타를 집어넣으면은 4베타의 제곱이 될 거고 알파 대신 마이너스 2베타를 집어넣으면 왜 여기다 집어넣고 있죠? 요거 가지고 만든 건데 이 식하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2베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식에서 나온 거고 알파 플러스 2베타가 0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자, 그러면 알파 대신 마이너스 2베타를 집어넣으면 4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20이 되겠죠. 그러면은 베타의 제곱이 5, 4, 24가 되나요? 그럼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자,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알파는 마이너스 2베타죠. 베타가 플러스 2면 알파는 어떻게 돼요? 알파가 더 클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는 4가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베타가 2가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를 구했어요. 그럼 가는 4가 될 거고요. 자, 가가 4가 될 거고요.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를 구할 건데 다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구했고 그러니까 이 식에 다시 다 대입해서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3kp를 먼저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2알파 플러스 베타, 2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는 4가 되니까 8이 되겠죠. 자, 그리고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3kp니까 이게 6이죠. kp는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나요? kp를 마이너스 2라고. kp는 구할 필요는 없고 마이너스 2라고 해놓으면 이제 저 부등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는 4.
그리고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쓰면은 이거 나누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나요? 이게 인수분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얘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3이니까 여기에 n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 n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곱하면 여기 1, 1이어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 요거 되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여기는 x 빼기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x의 범위가 처음에 위쪽에 있는 부등식을 구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0, 1, 2, 3, 4 이게 4라고 했을 때 요 사이의 범위가 됐어요. 근데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6개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부등식을 풀면 x가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x가 n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6개가 돼야 되는 거죠. 6개. 6개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되려면 여기가 만약에 n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된다면 n 플러스 3은 2 차이 나니까 n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렇게 요 범위가 되면 6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 n 플러스 1이 여기가 3이었으니까 이거 3하고 같으면 즉 n이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자, 이렇지 않고 반대로 이런 것도 되나요?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자,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 값이 n 플러스 3이라면 그럼 n은 얼마가 되죠? n은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옮겨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옮겨진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도 6개죠. 근데 얘가 한 칸 옮겨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한 칸 옮겨지면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 하면 하나가 빠지면서 여기도 여기 되죠. 그쵸? 그리고 한 칸 더 옮겨져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정수 하나가 7개 중에서 한 개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점점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부등식이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옮겨가. 계속 옮겨가서 끝점이 여기가 되면 되는 거죠. 끝점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구한 여기가 5였는데 n 플러스 1이 아니 5가 아니고 3이었죠. 3이 n 플러스 1이 되는 경우하고 n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 경우가 n이 마이너스 4였고 여기는 n이 2였죠.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되면 정수근이 6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자연수 n은 2라고 2만 되나요? 그쵸? 그래서 다는 뭐가 되죠? 3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3. 자, 그래서 지금 가나다 4하고 마이너스 2하고 3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7에서 2를 빼서 답은 5다.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절대각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 위에 중심 t, ft가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이 그래프와 fx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일단 문제 자체가 대단히 복잡해 보이죠. 자, 이렇게 y축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서 x는 2가 있고 x는 여기다 잡아볼까요? 자, 그리고 x는 7이 있다고 칩시다. 요 정도 7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여기가 5쯤 된다고 칩시다. 7을 집어넣어도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둘 다 크면 기울기가 2니까 요 정도 될 거고요. 자, 작을 때도 이렇게 기울기가 2니까 이런 직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절대각 그래프는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자, 이렇게 절대각 그래프는 완성을 했어요. 자, 완성을 했는데 원이 있는데 원이 여기 위에 원을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데 y축에 접해요. 이런 원. y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되면 원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교점은 2개밖에 안 되죠. 어떨 때 3개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점점
잠깐만요. 자, 얘가 커진다 쳐도 원의 중심이 한 요쯤 된다 쳐도 교점 두 개잖아요. 어떻게 되니? 이렇게 계속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무지 많이 커져서 어떻게 되는 순간 딱 접하는데 이렇게 만나는 순간 요 꼭지점이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세 개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자, 원 하나 놔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교점이 세 개가 되나요?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여기 어딘가 접하니까 이쪽에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교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교점이 생기나요? 이렇게 세 개가 되는 점이 생기겠죠. 요 원의 특징은 뭔가요? 요 원의 특징은 요 점의 좌표가 2,5였죠. 자, 이 원의 특징은 2,5를 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원. 그 다음 원은 어떻게 하면 얘가, 잠깐만. 너 왜 안 찍혀지니? 어떻게 하면 세 점에서 만나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자, 셈이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Y축에 접하면서 여기도 접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즉 뭐냐면 Y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접하면서 그럼 여기도 교점이 생기겠죠? 여기도 교점이 생기겠죠? 세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원은 특징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얘는 직선. 요 직선의 이름이 뭐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9인가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에 접하는 원.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구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로 합시다. 첫 번째는 중심이 t,ft에 있는데 중심이 t,ft 어디에 있어요? 요 직선상에 있는 거죠. y는 얘가 2x 빼기 9가 되겠죠. 중심이 t, 2t 빼기 9에 있으면서 어디를 지나요?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반지름은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요? 2,5를 지나는 거죠. 2,5.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t라고 해도 되겠네요. t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t 빼기 9 빼기 5 그럼 빼기 14의 제곱 이게 t제곱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t는 분명히 5보다 큰 쪽이 있죠. 5 맞나요? 여기 잠깐만 여기 5였죠? t가 5? 아니 여기가 7이었나요? 7보다 큰 쪽이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자, t제곱은 하나 사라질 거고 4t의 제곱이 남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8t 맞나요? 56t 그러면은 60t가 되나요? 60t. 자, 그리고 14의 제곱 그리고 4의 제곱 자, 196에다가 4를 더하면 200이 되겠네요. 200. 자, 4로 약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50. 와, 생각보다 인수분해가 쉽게 됐어요. 5, 10이죠. 그러니까 t가 7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t는 7일 것 같아요. 하나 구했어요. t는 7. 1번 가지고 구했어요. 자, 2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 멈추고 지울게요. 자, 2번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에 접한대요. 중심은 똑같이 어디 있죠? 2번은 t, 2t 빼기 9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t인데요. 이게 y는 얘도 표준형으로 만들게요. 2 플러스 y 2x 플러스 y 빼기 9는 0. 여기에 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접한다 어떻게 쓰면 돼요? 자,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까요?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t 빼기 9 빼기 t 그러니까 2t 빼기 9 빼기 9니까 18이 되나요? 자, 요게 t하고 같다. 자, 넘어가고 그러면 루트 5t가 여기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4t 빼기 18이죠. 자, 근데 t가 여기도 7보다 크니까 4, 7에 28 이거 그냥 양수죠. 그냥 풀어버려도 되죠. 4t 빼기 18이 루트 5t가 되니까 넘어가면 4 빼기 루트 5t가 얼마가 돼? 18이 되니까 t는 4 빼기 루트 5분의 18. 오, 이러면 뭔가 답이 되는 것 같죠? 자, 근데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요. 자,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4, 4, 16에서 5를 빼면은 11이 되나요? 그리고 18 곱하기 4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구했어요. 자, 두 번째가 이게 구해졌어요.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합인 거죠. 그러면 t가 7이었나요? 아까 10 아니었나요? 오, 엉뚱하게 구해놨네. 10이었죠. 아까 t가 인수분해가 t 빼기 5, t 빼기 10 이렇게 됐죠. 근데 7이라고 써놨어요. 지우고 10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t를 두 개의 값을 더한다고 하면 10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18. 18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돼? 72가 되는 48이 30, 72 그리고 18 루트 2. 자, 그러면 계산이 되게 더래요. 53 곱하기 Q를 하래요. 11분의 18이잖아요. 빼기 5 곱하기 P를 하래요. 여기는 10 플러스 11분의 72죠. 자,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11분의 44가 나오네요. 답은 4입니다. 되게 지저분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2차 부등식의 해가 b부터 4까지래요.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의 이 방정식의 해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의 해가 일단 4라는 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입해서 a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를 대입하면 16 빼기 4, 32 플러스 a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자, 그래서 a를 구하고 a를 구해서 이 부등식을 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죠.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3 a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럼 12가 되니까 1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2번도 간단한 문제죠. 원이 있는데 직선과 만나도록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원을 표준형으로 만들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인가요? 자, 넘어가면 50에다가 1에다가 16을 더하니까 67이 되나요? 자,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이고 반지름이 루트 67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중심에서 직선 x 빼기 y 빼기 n은 0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볼까요? 거리는 루트 계수의 제곱의 합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플러스 4 빼기 n인가요? 자, 요게 루트 6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얘를 풀면은 자, 마이너스 n 플러스 3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루트 134라고 쓸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n 빼기 3으로 써도 되죠. 자, 그러면 n 빼기 3이 마이너스 루트 134와 루트 134 사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n은 3 빼기 루트 134와 3 플러스 루트 134 사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얼마쯤 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11의 제곱이 121이니까 11.xx죠. 그러면 토탈 14.xx니까 최대값은 14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점 A 9,5하고 4,8 9,5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9,5가 있고 4,8이 있는데요. 자, 이 두 점하고 C가 있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밑변이 이렇게 되는 이런 점들이 있을 거고 여기도 이렇게 점들이 있겠죠. 이런 점. 그리고 이게 두 개 빗변이 되면은 사실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이런 점들이 있겠죠. 이 점. 후보들이 어떻게 돼요? 몇 개가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후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그런데 A, B인데 A, B가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10 이하의 자연수. 10 이하의 자연수면 이 중에서 뭐 몇 개가 탈락이 되고 가능한 점이 3개가 되나요? C로 가능한 점이 3개가 된대요. 그래서 그 3개로 둘러싸인 뭐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럼 이 점들 중에 이 6개 중에서 되는 게 대략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3개를 찾아서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 9,5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4,8이었죠. 자, 될 수 있는 점이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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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그러니까 A, B가 빗변이 아닌 거죠. 빗변이 아닌 상태인 점이 4개가 있을 거고 A, B가 빗변이 되는 점으로 이루어진 게 이렇게 2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뭐 A, B를 그러니까 C점 A, B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구할 때 되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B에서 A까지 이거를 이런 관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관계를 그려보면 자, X축 방향으로 5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게 합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X축 방향으로 이 Y축 방면으로 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겠죠. 3이겠죠? 자, Y축 방향으로 간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길이가 4에서 9까지 5만큼 갔나요? 자, 그리고 8에서 5까지 3만큼 갔나요? 그럼 여기는 3이고 5가 되니까 여기는 9 더하기 3, 그 다음에 5 더하기 5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12,10이 되죠. 그럼 얘는 탈락이죠. 자, 요 점도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관점에서 여기 길이도 5가 될 거고 여기 길이가 그러니까 5고 3이 되겠죠. 여기가 자 3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9에서 3을 빼면 6이 될 거고 6,0이 되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탈락이네요. 자,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의 좌표. 자, 얘도 X축으로 4에다가 3을 더할 거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할 거니까 여기에 7,13이 되니까 여기도 탈락이네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자,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가니까 4에서 3을 뺐으니까 1이 될 거고 8에서 5를 빼면 3이 나요. 1,3. 자, 세 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2개 구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굳이 구한다고 그러면 이 중점을 한번 잡아보고요. 중점을 잡아보면 이 이동한 길이가 절반씩 되죠. 2분의 5가 되고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점에서 2분의 3, 2분의 5, 2분의 3만큼 간 점, 요 점, 2분의 3, 2분의 5만큼 간 지점, 요 점의 좌표를 잡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죠. 요 세 삼각형의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 요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밑변의 길이는 이 길이하고 똑같네요. 그럼 이 길이 그냥 구합시다. 이 길이 구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9 빼기 4, 5죠? 5의 제곱. 8 빼기 5, 3인가요? 3의 제곱. 그래서 25 플러스 9가 되니까 루트 34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일단 밑변의 길이는 구했어요. 그러면 높이는 뭐냐? 라고 얘기하면 자 어떻게 할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요 직선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1,3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요게 높이가 되겠네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뭐 기울기를 구한다? 그럼 요 기울기를 먼저 알면 되죠.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AB 기울기가 얼마였죠? 요 놈의 기울기가 X축 방향으로 5 갈 때 Y축 방면으로 3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중점을 지나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5겠죠. 기울기가 3분의 5고 그러면 지나는 점은 어떻게 돼요? 중점이니까 더해서 1을 빨리 구해볼까요? 중점을. 그러면 9하고 4를 더하면 13이죠. 그래서 중점은 2분의 13이 될 거고 5하고 8을 더해도 2분의 13인가요? 똑같이 2분의 13 이렇게 될까요? 자, 그래서 x-2분의 13 플러스 2분의 13 이렇게 해서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하니까 얘가 3분의 5x 자, 빼기 6분의 65 플러스 2분의 13 이렇게 되나요? 양변에 6을 곱할까요? 6y는 10x 빼기 65 플러스 39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넘기고 2로 나눠주면 5x 빼기 3y 빼기 13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넘겨서 2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했으니까 여기를 1,3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까요? 1,3에서 거리 D는 루트 5, 25 그리고 3, 3은 9 이렇게 될 거고요. 1,3을 집어넣으면 5 빼기 3, 3은 9 빼기 13인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루트 34분의 17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구했나요? 밑변의 길이가 루트 34고 높이가 루트 3분의 17.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4분의 높이 그리고 밑변 루트 34. 그래서 2분의 17이 되나요? 그쵸? 자, 그래서 원하는 답은 뭐죠? P 플러스 3Q라고 그랬어요. P는 2가 되고 3Q 17에다 꼭 3을 곱해야 되죠. 51, 53.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봅시다. 17번 문제 먼저 이 아래 부등식부터 풀어야 되겠죠. 자,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x-2, x-13 이렇게 되죠.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일단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하면 2가 여기 있고요. 자, 3, 4, 5, 6, 7, 8, 9, 10, 12, 13 이렇게 뭐 여기가 2고 13이 되고 요놈 사이가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위에 있는 n에 관한 이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자, x가 n보다 크다고 하면은 뭐 x 빼기 n이 3보다 크거나 아니면 x 빼기 n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x는 n 플러스 3보다 크거나 x는 n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가요? 간격이?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간격이 6 아닌가요? 자, 그리고 2부터 13까지 이 숫자의 개수가 얼마일까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작은 값이 n-3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n-3. 2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2를 포함하지 않으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이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개수가 사이에 껴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나요? 딱 5개? 얘보다 하나 더 작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면 자, 포함되는 게 몇 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여기에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이렇게 있다. 그럼 포함되는 것은 이쪽이 되죠. 그럼 거기에 정수가 자연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자연수 개수가 5개가 되는 거 맞나요? 되죠. 근데 얘가 하나 더 작은 쪽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봅시다. 얘보다 하나 더 작은 쪽, 이쪽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포함되는 범위는 여기가 되는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동할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그러니까 n-3이 여기가 n-3인데 n-3이 2에 있을 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 2에서 있고 여기가 n 플러스 3이 될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동할 때 계속 왼쪽에서는 하나가 추가되고 오른쪽에는 하나 줄어드니까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5개가 되는 거 맞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아우 숫자 세기도 되게 어렵네요. 자, 이렇게 되면 포함되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n-3이 2가 될 때 n이 5가 될 때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씩 증가할 때 하나 증가한다고 봐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증가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가 추가됐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5개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n-3이 하나 증가해서 여기가 3이 됐으니까 n은 6이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끝에 오른쪽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왼쪽이 여기서 6칸 차이 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여기가 되면 자, 얘보다 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여기가 영역이 되니까 5개 정수가 되니까 여기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이 값이 얼마냐 찾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할 것 같네요. n 플러스 3이 13이 될 때, 즉 다시 n 플러스 3이 13이 될 때 n이 얼마일 때까지나요? 10까지 되나요? 그러니까 5부터 계속 하나씩 증가해서 n이 5부터 10까지 되면은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가 5개가 될까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5, 6, 7, 8, 9, 10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자,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죠? 15죠? 이것도 15죠? 15죠? 15가 3개가 있으니까 4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서답형 18번입니다. 자, A가 2,0이고 B가 1,√3, C, D, E, F를 보니까 다 중심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이네요. 그리고 이게 딱 각이 60도씩 이렇게 커져가면서 정육각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는데 x1, x2, y1, y2가 다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의 정수인데 이 p1, x1, y1하고 p2, x2, y2가 몇 개가 있니 개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근데 p1에서 q까지의 거리하고 p1에서 2까지 거리를 봤을 때 p1에서 q까지 거리가 p1에서 2까지 거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n2를 셀 때는 p2에서 q까지 거리가 p2에서 2까지 거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P1의 위치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P1하고 2는 여기가 있는데요. 2점은 여기가 있어요. 자, 근데 P1에서 2까지의 거리가 P1에서 Q까지의 거리가 Q가 더 2까지 거리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이 Q라는 점은 이 정육각형의 테두리에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2까지 거리가 더 어떻게 되죠? 더 커야 되죠. 2까지 거리가 더 커야 되죠. 그럼 2로부터는 더 먼 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그러니까 이 테두리로부터의 거리보다 2까지 거리가 더 길어야 돼요. 그러면은 2로부터 더 먼 쪽에 있어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잘랐을 때 요쪽 편에 있어야지 어떻게? 요쪽 편에 Q가 있어야지 어떻게 되죠? 더 멀어지는 거죠. 이 테두리까지 거리가. 그쵸? P1이 여기 있어야지 테두리까지 거리가 더 짧아진 거. 테두리까지 테두리 중에 제일 짧은 거리를 재면 되니까 2로부터 더 먼 쪽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볼까요? 이 두 점으로 이 수직이등분된 선, 요 선보다는 오른쪽 편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쪽에서 봤을 때도 이거의 수직이등분선 얘로 봤을 때 더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2로부터 더 멀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이쪽 편에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2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려면 일단 F만 봤을 때 2하고 가까운 F만 봤을 때 얘의 수직이등분선보다 오른쪽 편에 있다면 2로부터의 거리가 이 F 쪽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이쪽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짧아지니까 2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D로 봤을 때는 이거의 수직이등분선보다 다 어떻게 왼쪽 편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있어야지 어떻게 되죠? 2로부터의 거리가 이쪽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짧아지는 거죠. Q가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P1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 이 선의 오른쪽 그리고 이 수직이등분선 요거의 왼쪽 편에 존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존재해야 된다? 표현한다면 요 영역에 존재해야 되겠죠. 요 영역에 존재하는 P1 그리고 좌표가 10 이하의 x1, y1이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의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요 놈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잘라가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60도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각도 이등분이 됐겠죠? 자, 각도 이등분 됐으니까 이 각도가 얼마가 될까요? 3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탄젠스 30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이니까 얘가 루트 3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영역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센다. 그럼 어떻게 세면 되죠? x가 만약에 그러니까 경계선 포함이죠. x가 0일 때는 0일 때는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10까지니까 y는 0부터 10까지가 되겠죠. x가 1이 되면 1,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은 안 되지만 1부터 어디까지 될까요? 10까지가 되겠죠. 자, x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x가 2가 될 때는 2가 되면 루트 3분의 2 하면 1보다 크죠. 그럼 y는 2부터 어디까지 될까요? 10까지가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개수를 세겠죠. 자, 그 개수를 세서 잠시만 멈춰 놓고 세서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니까 왼쪽에 보여진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걸 다 계산을 하니까 이거 다 더해 볼까요? 그럼 더해 보면 이게 84개가 되죠. 84개. 자, 이렇게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P2도 세야 되겠죠. N1 플러스 N2니까 이게 N1이 되겠죠. N1이 84. P2를 구하는데 P2는 또 어떻게 되는지 잠시 관찰을 해볼까요? 자, P2는 이 정육각형의 테두리보다 무조건 먼 쪽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 요런 선을 꺼놓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선보다 그러니까 요 선보다 왼쪽 편에 있으면 무조건 얘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하고 붙어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직 왼쪽 편에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이 왼쪽 편에 있는 이게 이 P2가 있으면 요쪽 편 그러니까 이 직선의 오른쪽 편보다는 무조건 2가 가까운 거죠. 그쵸? 근데 이것만 보고 이 수직으로 가면은 이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얘는 요쪽은 또 우리가 보기 어렵죠. 이 왼쪽 편이라면 이쪽으로 가면은 얘보다 얘가 더 가까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 선만 봤을 때는 수직이 되는 요 선의 왼쪽 편에 있어야 될 거고 이 선을 보면 여기에 또 수직해서 이렇게 갔을 때 오른쪽 편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이쪽 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쪽 편? 그러니까 이쪽 편에 있는 또 점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수직이 되는 요 선. 이게 얼마인지 알죠? 마이너스 1부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 요 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죠. 자, 근데 기울기 얘랑 평행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분의 1x 뭐 마이너스 1,3을 지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루트 3으로 통분할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 여기가 3 되니까 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개수를 세면 되겠죠. 어디 영역에 있는 개수? 요 부분의 영역이죠. 요 영역. 이게 P2가 되죠. 요 영역.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세보면 y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었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자,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 요 식을 잘못 써놨네요. 여기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루트 3이었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1 빼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큰 실수했네요. 자, 마이너스 2가 되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죠. 루트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4는 3분의 4, 4, 16에서 5.xx니까 이 토탈 2.xx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xx니까 y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셀 수 있나요? 이렇게 쭉 센 거를 잠시 멈추고 선생님 세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봤더니 하나씩 세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 개수가 n2인데 n2는 그럼 뭐가 되죠? n2는? 이거 다 더하니까 62가 되나요? 62. 자, 그래서 n1 플러스 n2는 84 더하기 62가 되니까 14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상당히 난해하죠. 한번 봐봅시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위의 어떤 점 P,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C가 두 개래요. 다음 조건이 뭐냐면 4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하네요.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왼쪽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1이고요. 오른쪽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는 0이네요. 근데 이게 왼쪽이 중근이면 이쪽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그러면서 그 근이 겹치면 안 되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고 이게 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둘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여기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공통근이 존재해도 되잖아요. 공통근.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푸는데 이 조건을 생각하는 게 상당히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자, 반지름이 2인 원위의 어떤 점 P, A, B라는 것은 관계가 A하고 B 사이의 관계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그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C가 오로지 2개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라는 이 임의의 점, 이 원의의 임의의 점 하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C의 개수가 딱 2개만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조건만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조건. 이 앞에 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C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쵸?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X는 0 이렇게 갖고 중근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요식은 어떻게 되니? 이걸 한번 봐볼까요? C가 만약에 첫 번째 C가 1이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C가 1이 되니까 1 빼기 2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 A제곱인데 A제곱을 4 빼기 B제곱이라고 쓸게요. A제곱이 4 빼기 B제곱이니까 4 빼기 B제곱 빼기 1 플러스 2B가 0보다 커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2B 빼기 3인가요? 이게 0보다 작으니까 B 빼기 3 B 플러스 1. 자, 이게 0보다 작은데 자, B의 범위가 사실 여기다 B축이라고 해놓고 한번 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볼까? 이게 B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B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되죠. 그쵸?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되는데 자, C가 1이 되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B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합시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되는 거예요. 3까지가 아니고 3은 없으니까 2까지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범위로 따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여기까지 해서는 C가 어떻게 된다? 1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데요. 자, 두 번째 C가 마이너스 1이라 해볼까? 여기서 두 번째 조건 여기다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봅시다.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보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 이게 보호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까요? 이렇게? 그럼 B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과 1 사이가 되죠. 마이너스 3과 1 사이. 그러면 B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으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1이 여기 어딘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포함하고 요 사이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잠깐만 이것만 좀만 정리해 볼까요? 다시 얘기하면 지웠어요. C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는데 여기 C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1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C가 둘 다 되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그런데 C가 1이면 C가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가 1만 되는 거죠. C가 1.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가 마이너스 1만 되나요?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그리고 C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보면 B의 범위가 전체 범위죠.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C가 존재하지 않,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는 C가 존재하지 않는 범위가 있나요? 이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는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전체 범위에서 C의 만족시키는 실수 C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없죠. 첫 번째 조건에서 벌써.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세 번째 조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왼쪽 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벌써 뭐가 돼야 돼요? 이 식이 왼쪽 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그냥 보이죠? 이거는 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된다라는 거. 그쵸? 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식에서 이게 공통근을 갖는다 그러면 공통근 가질 때 우리 이렇게 따지는 거 알죠? x의 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1은 0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가 0이라고 하면 이 두 식을 빼요. 그러면 2ax 빼기 1 플러스 2bc가 0이니까 x는 2a분의 1 빼기 2bc가 되는데 이건 a가 0이 아닐 때겠죠. 그쵸? 공통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a가 0이 아닐 때만 공통근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쵸? 그러면은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가 0이 되면 실제로 왼쪽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x의 제곱은 1 빼기 c제곱이 되는 거고 오른쪽 식은 a가 0이 되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b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근데 공통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양수 쪽에서 같으면 절대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음쪽 그러니까 만약에 a가 0인 상태에서 세 번째에서 공통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는 둘 다 공통근을 갖는다면 둘 다 중근이 돼서 결국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세 번째 조건에서는 성립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a가 0이면 첫 번째는 지금 성립해요. 첫 번째 조건에서는 지금 성립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조건에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죠. 두 번째. 이 식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죠. 여기서. 자, 그럼 두 번째에서 a가 0이라고 하면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이기 때문에 좌표를 0, 뭐 b가 2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 0,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0, 마이너스 2. 자, 0,2가 되면 두 번째 식 x 대신 a 대신 0을 집어넣고 b 대신 2를 집어넣어서 두 번째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른쪽 식. 자, x의 제곱 a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플러스 c제곱 b가 2가 되면 마이너스 4c가 되나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는 이게 중근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0이 되죠. c제곱 빼기 4c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c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거나 4인데 c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 했으니까 4는 안 되겠죠. c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b가 2가 되면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요 축이 b축이에요. b축. b가 2가 되는 경우는 c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c가 1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 c가 1이라는 거 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c가 0이고 세 번째 조건은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죠. 세 번째 조건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딱 유일하게 두 개가 되는 상태를 만들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때 C2 빼기 C1은 1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0, 마이너스 2가 되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식 오른쪽 식을 한번 써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4c가 되나요? 자, 이게 또 중근을 가지려면 c제곱 플러스 4c가 0일 거니까 c가 똑같이 0 또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아니고 0이죠. 자, 근데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c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c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때는 c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0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C2 빼기 C1은 1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다 C2 빼기 C1으로 가능한 놈은 1이라고 하나 구했어요. A가 0일 때. 자,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공통근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A가 0이 아니면 공통근을 가지니까 이 세 번째 조건에서 이 공통근을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첫 번째 식에다가. 요 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공통근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4a제곱분의 어떻게 되죠? 1 빼기 4bc 그리고 4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1은 0이니까 4의 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가 4a제곱 c제곱 빼기 4a제곱은 0이니까 여기에 4b제곱 4a제곱 4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니까 그냥 보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니까 이거 그냥 바로 쓸까요? 16c제곱이라 쓸 수 있고 마이너스 4bc 그리고 플러스 1 빼기 4a제곱 a제곱도 이렇게 씁시다. 어떻게? 4 빼기 b제곱으로 b밖에 없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하면은 이게 빼기 15니까 이거 1 빼기 16이니까 빼기 15 플러스 4b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빼기 15 플러스 4b제곱. 자,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C가 한 개만 같거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조건에서 무조건 B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B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때하고 요때 한 개를 가지니까 얘가 만약에 근을 갖는다고 하면 이때에 한 개를 갖는 거고 이 사이에서는 근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요?
4분의 d를 쓰면은 여기가 4b제곱이 될 거고 빼기 16 곱하기 마이너스 15 플러스 또 4b제곱이 되나요? 자, 그러면 4b제곱 빼기 16 곱하기 15 뭔가 이상하다. 아까 어디서 틀렸지? 여기서 잠깐 여기 지우면 좀 잘못됐나요? 한번 봐봅시다. 마이너스 4bc 그죠? 16 4bc 그리고 플러스 1 빼기 4a제곱이 되나요? 자, 근데 a제곱 대신 4 빼기 b제곱을 집어넣으면 1 빼기 4, 4, 16 플러스 4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4b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은 한번 써봅시다. 여기가 4b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15 플러스 4b제곱. 그러면 일단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여기가 16, 64 그럼 마이너스 60b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얼마가 돼요? 16 곱하기 15가 되겠죠. 16 곱하기 15 16 곱하기 15를 우리가 이 60으로 좀 끄집어낼 수 있나요? 그쵸? 60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에다가 2를 곱하면 30이고 4가 이게 4 곱하기 60이죠. 그럼 60으로 끄집어내면 4 빼기 b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a제곱 아닌가요? 60a제곱. 그러면 분명히 이게 a가 0이 아니니까 0보다 큰 거죠.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조건은 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두 실근을 갖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C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C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자, 위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C축이에요, C축.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우리가 이 근을 찾는 거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근을 찾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근이 있어야 되는데 C의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은 뭐 여기서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개만. 이 사이에 있는 근이 아예 없거나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한 개만 있으려면 이게 이걸 C에 대한 2차 함수라 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분명히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거나 요렇게 갖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값 요거를 FC라 했을 때 F-1과 F2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F-1은 16 플러스 4B 마이너스 15 플러스 4B 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2B 플러스 1의 제곱이나요? 그러면 얘는 2b 플러스 1의 제곱이 때문에 음수는 안 되고 0이 될 수는 있어요. 여기서 0이 될 수는 있는데 0 아니면 음수.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F1도 어떻게 되는 거죠? F1 집어넣으면 F1도 자 F1을 보면은 16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5 F1이니까 여기가 4b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2b 빼기 1의 제곱이죠.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b가 만약에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면 무조건 이렇게 어떻게 되죠? 양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위에서 근을 안 갖는 경우가 없었죠. 그럼 무조건 4개가 되는 거죠. 아니면 3개가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가 2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위에서 1개 또는 2개를 갖기 때문에. 그럼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보나마나 하나는 이거일 거고 하나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B가 2분의 1인 상태를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은 F-1이 0이어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근이 하나 있긴 해요. 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C의 값이 나올 거예요.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조건에서 B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B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은 무조건 C는 마이너스 1 또는 1일 이렇게 두 개가 이미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존재한다면
뭐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계산해 보면 16c제곱 마이너스 2분의 1하면 마이너스 2c, 그리고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5에다가 4분의 1 하면 여기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고, 8로 약분하면은, 아니 2로 약분하면 8c제곱 8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7은 0 해서 8, 1, 7, 1 해서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c가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하나 나오긴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되면은 c가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c가 세 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좀 걸리네요. 그쵸? 이게 딱 답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답이어서 두 근의 차가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그러니까 C2 빼기 C1이 우리가 원하는 8분의 1이 하나 나와주고요. 요놈과 요놈 차이는 8분의 15가 돼서 이거 두 개 곱해서 64분의 15에서 우리가 원하는 79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조건에도 이거 3개가 되니까 C가 2개라는 조건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좀 모호해지네요. 반대로 B가 2분의 1일 때도 똑같이 B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 무조건 C가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두 개를 갖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의 해석이 참 힘드네요.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자, 20번은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각이등분선을 한번 구해 봅시다. 각이등분선은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직선을 3x 빼기 y는 0, 7x 빼기 y는 0 이렇게 잡아놓고요. 뭐 점을 x, y라 했을 때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고 놓고 푸는 거죠. 여기가 루트 10분의 절대값 3x 빼기 y가 될 거고요. 여기는 루트 50분의 7x 빼기 y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 50은 뭐 어떻게 되죠? 루트 10 곱하기 루트 5죠.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면 여기가 루트 5만 남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5를 이쪽에다 곱해 줄까요? 3x 빼기 y. 자, 그리고 절대값 7x 빼기 y. 이거 풀 때 하나는 양수 그대로 풀면은 뭐 3루트 5x 빼기 루트 5y 7x 빼기 y 이렇게 풀면은 7 플러스 루트 5y, 그리고 여기는 잠깐만요. 아니죠. 넘어가면 루트 5 빼기 1y, 그리고 반대로 넘어가면은 3루트 5 빼기 7x 이렇게 되나요? 3루트 5 빼기 7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일단은 하나 구해졌어요. 루트 5 빼기 1분의 3루트 5 빼기 7이라는 기울기가 하나 구해졌죠. 자, 이것도 하나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면 이거 그대로 바꿔서 여기 마이너스만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루트 5 플러스 1y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면 여기도 7 플러스 3루트 5 x가 되니까 m2는 이거 m1이라고 m2라고 한번 해봅시다. 루트 5 플러스 1분의 7 플러스 3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이거 두 개의 합을 구하래요. m1 플러스 m2 이렇게 구해볼까요? 자,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통분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면 5 빼기 1이니까 분모가 4가 되겠네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은 3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3, 5, 1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7 루트 5가 되고, 자, 2라고 곱하면은 플러스 3 루트 5 마이너스 7 이렇게 됐어요. 자, 오른쪽도 얘랑 얘랑 곱해야 되겠죠. 7 루트 5가 될 거고 일단, 자, 3, 5, 1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7 루트 5 사라지고요. 3 루트 5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가 되죠? 4분의 30에서 14를 빼나요? 4분의 16이 되나요? 자,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평면 위의 어떤 정삼각형의 내심을 지나는 직선 L에 대하여 이 정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L 사이의 거리가 모두 3 이하의 자연수일 때 외접원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원이 있다고 합시다. 외접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죠. 외접원 위에 점 3개가 있을 거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직선까지 거리가 중심을 지나니까 뭐 중심 이렇게 지나고 점 3개가 있는데 이 거리가 3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원을 좀 이렇게
이 직선을 굳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고 좀 이렇게 돌려서 X축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잠깐 그래서 제가 옆에다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런 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y는 k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가지고 생각하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좀 이렇게 두 가지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kx가 이렇게 있게 저희가 회전을 시켜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꼭지점이 이 세 점이 정삼각형인 이런 정삼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정삼각형의 꼭지점에서 kx에 이르는 거리가 3이하의 자연수니까 1일 수도 있고요. 1, 2, 3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 1, 2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그러니까 3 이하면 1, 1, 2, 1, 2, 3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1, 1, 1일 수는 또 있을까요? 1, 1, 1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1, 1, 2 아니면 1, 2, 3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어떤 원이 더 클까요? 느낌으로는 이게 더 크겠죠. 그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수식을 통해서 한번 보여줘 볼까요? 삼각형을 좀 쉽게 잡기 위해서 정삼각형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도 좀 잡기 쉽게 반지름 길이를 2t로 잡으면요. 이게 무게중심이죠, 사실. 그러니까 2t, t 이렇게 되겠죠? 2t, t. 2대 1로 내분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0,2t라고 할 수 있고 요 삼각형을 보면은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는 30도가 되니까 여기가 t였잖아요. 그럼 여기는 루트 3t, 이거 루트 3t 이렇게 되니까 요 점의 좌표는 루트 3t, 마이너스 t.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t, t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이 y는 kx에 이르는 거리 d1, d2, d3를 한번 일단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해볼까요? 자, 0,2t에서 kx 빼기 y는 0에 이르는 거리는 점짓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루트 3t, 마이너스 t에서 kx에 이르는 거리는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t가 양수니까 절대값 바로 벗겨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k도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갑시다. 자, 그리고 d3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생각을 할 때 요게 1이고 요게 2고 요게 3이 되는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어차피 이게 내심이자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럼 y좌표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1, 2, 마이너스 3 더해야지 0이 될 수 있죠. 무게중심이 되니까. 아니면 1,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지 무게중심이니까 0이 될 수 있겠죠. 이거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보이지가 않죠.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꼭지점으로부터 kx에 이르는 거리가 자연수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되면 1, 2, 3이 되는 케이스 아니면 뭐 1, 1, 2가 되는 케이스 이게 제일 길다고 했을 때 그 케이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보여주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게 2라고 하고 자, 봅시다. 요게 2라고 하고 요게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일 기니까 d2가.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까요?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 1분의 2t가 2가 되니까 일단 t는 어떻게 된가요?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죠. 자, 그걸 두 번째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t 그리고 루트 3k 플러스 1 요게 3이라고 하면 얘 대신 여기 t 집어넣으면 t가 이렇게 약분이 되나요? 그럼 루트 3k가 2가 되겠죠. k는 루트 3분의 2라고 할 수 있나요? 자, k가 루트 3분의 2가 되면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2가 되는 게 맞죠? 3이 되고 2. 그러면 여기 값이 1이 되나요?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루트 3k가 2가 되면 요걸 여기다 반영을 해보면 자, t 이렇게 약분이 됐고요. 절대값 d3가 절대값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1이었으니까 이거 1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1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나요? 원의 넓이를 구해야죠.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위에서 우리가 반지름을 2t로 잡았기 때문에 4t제곱 파이가 되는데 자, 4t제곱 t가 요거였으니까 t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죠? k제곱 플러스 1이죠. 요런 파이니까 4 곱하기 여기가 3분의 4 플러스 1 3분의 7이 되나요? 그래서 3분의 4, 7에 28파이 이렇게 3분의 28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숫자가 바뀌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여기가 3이 되고 여기 2가 된다? 좀 틀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똑같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1이고 3이다 이것도 해봐도 되고요. 해보면 동일한 결과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교할 때 뭘 비교해 보자고 했나요? 1, 1, 2 이걸 비교해 보자고 했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요게 1이 되고 이건 일단은 제거하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2t가 1이 된다. 그럼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 2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t에다가 루트 3k 플러스 1. 요게 2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2t가 되면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k 플러스 1이 2가 되니까 루트 3k가 어떻게 되죠? 3이 되죠. k가 루트 3인가요? 그러면 D3는 어떻게 되나요? D3? D3는 분명히 여기가 식이 약분하고 나면은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루트 3이 이렇게 되면 이거 1이 되는 거 맞죠? 여기가 1이 되는 거 맞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원의 넓이는 4t제곱 파이였죠? 4t제곱은 어떻게 되죠? k제곱 플러스 1파이가 되나요? 그럼 이건 4파이가 되죠. 이때의 넓이는 4파이가 되죠. 다른 케이스 만들어봐도 이 숫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2, 3, 1 조합에서는 동일하게 3분의 28파이가 나올 거고요. 112 조합에서는 4파이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뭘 구하라고 그랬죠?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3분의 28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습니다.